그 유명한 낙지 살인 사건입니다. 네. 지금 말이에요. 내 여자친구가 낙지를 먹고 지금 걸려가지고 숨을 쉬지 못하고 있어요. 네. 부검을 안 하고 시신을 가족한테 인계합니다. 여기서부터 사건 꼬인 겁니다. 그런데 반전이 하나 생깁니다. 반전이. 예, 오늘은 이걸 뭐 중요 사건이라고 얘기해야 돼. 미제 사건이죠? 결국은. 뭐 결국은요. 그렇잖아요. 사망의 원인을 밝히지 못 밝혔으니까 미제 사건이죠? 네. 그 유명한 낙지 살인 사건입니다. 네. 결국은 뭐 서두에 말씀드리면 이거는 무혐의 떨어졌어요. 네. 무죄 떨어졌기 때문에 진범은 못 잡은 그러니까 진범이라고 하기도 애매하다. 그렇죠. 이게 살인이냐 살인이냐 아니냐도 아니냐. 지금 못 따진 거니까. 네. 이게 좀 미제 사건일 수도 있고 미제는 미제네요. 그렇죠. 그러나 뭐 살인인지 아닌지도 못 밝힌 거고 네. 그다음에 이 사람이 범인이냐 아니냐는데 범인은 아닌 걸로 된 거고 네. 뭐 이렇게 애매한 성격의 사건인데 궁극적으로 포괄적으로 크게 뭉뚱거리면 미제 사건이에요. 맞아요. 저도 미제라고 봐요. 왜냐하면 결국은 사망이 그냥 자연사가 아닌 걸로 보이고 그렇다면은 그 원인이 누구한테 있는가를 못 밝힌 사건이니까요. 그러니까 애매하게 네. 됐어요. 이 사건은 뭐 너무 유명해가지고 우리 구독자님들 뭐 이거 수도 없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네. 좀 구체적으로 좀 제가 오늘 찾아와 봤는데 아쉬운 부분이 굉장히 많은 사건이에요. 개인적으로. 네. 이 사건은 2010년 4월 19일 네네. 04시 20분경에 네. 30대 남성이에요. 네. 김모 씨가 본인이 묵고 있던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그 당시에는 뭐 미추홀구 남구였대 그 당시에는 남구, 네. 지금 이제 미추홀구고 인천 남구 그 당시 남구 소재에 있는 한 그 모텔입니다. 702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네. 그 모텔 그 이제 프런트에다가 전화를 막 허겁지겁 걸어요. 호텔 이 그 남성이. 모텔에 머물면서요. 새벽 04시 20분경에 막 전화를 거는 거예요. 막. 예. 그 전화 내용이거든요. 지금 말이에요. 내 여자친구가 낙지를 먹고 지금 걸려가지고 숨을 쉬지 못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빨리 119에 신고 좀 해주세요 하고 프런트로 전화를 걸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 모텔 종업원은 이제 그 전화를 받자마자 즉시 119에다 신고를 하죠. 네. 사람이 낙지 먹다가 지금 목에 걸려갖고 지금 숨을 못 쉰다. 네. 그렇게 신고하고 그 즈음에 신고하고 있는데 1층으로 이제 이 김 씨가 또 뛰어내려왔어. 예. 뛰어내려와고 그 김 씨하고 같이 이제 종업원도 7층 객실로 올라가는 거예요. 예. 올라가서 이제 봤더니 이 김 씨가 말하는 그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그 여자 그 여성이거든요. 이제 애인이죠 쉽게 얘기해서. 여자친구. 예, 윤 예. 씨예요. 20대. 네. 윤 씨인데 이 사람이 이제 객실 출입구 쪽에 쓰러져 있어요. 출입구 쪽에. 문 쪽에요. 네. 문 쪽에 쓰러져 있었고 거기서부터 한 2m 정도 떨어진 객실 안쪽에는 네. 술잔이 있고 네. 그다음에 거기에 잘려진 이 낙지가 담겨 있는 요런 플라스틱 접시. 접시 예, 일회용 그릇 있잖아요. 네, 예. 거기에 있고 통낙지 한 마리가 그 비닐봉지 속에 해수하고 같이 담겨 있는 네. 통낙지 한 마리가 이제 검은 비닐봉지 속에 있고 작은 또 수건이 있었고 네. 그리고 이 쓰러져 있는 윤 씨 옆에는 큰 수건하고 통낙지 한 마리가 거기 딱 놓여 있었어요. 네. 그 통낙지는 두 마리였나 봐. 두 마리네요. 한 마리는 검정 봉지 안에. 비닐봉지에 들어있고 한 마리는 지금 이 사람 밖에. 쓰러진 사람 옆에 큰 수건이 있고 그 옆에 통낙지가 있었으니까 네, 네. 그런 상황이에요. 그럼 결론은 뺀 거죠. 빠진 거지. 그러게요. 낙지는. 입속에 그런데도 낙지가 이제 숨을 못 쉰 들어있긴 거죠. 네. 이제 그러니까 이 종업원이 아유 이거 빨리 그 다행히도 이 저 모텔 옆에 뭐 얼마 안 되는 거리에 병원이 있었어요. 다행이네요. 그러니까 네. 이제 종업원이 그 김 씨한테 네. 이 근처에 병원이 있으니까 빨리 옮기자. 네네. 이렇게 요구를 했고 그러니까 이제 그때서야 김 씨가 이 윤 씨 그 여성을 업고 이제 맨발로 계단을 내려가요. 그래서 병원 쪽으로 뜁니다. 아니 그럼 전화하기 전에 애초에 몰랐나? 병원이 있는 걸 몰랐을 수도 있죠. 그래서 이제 그거 네. 봅시다. 네. 병원 쪽으로 뛰어요. 그런데 이미 그 7층으로 올라가서 우당탕탕하면 한 5, 6분 지났을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119에는 미리 신고하고 올라갔잖아. 네. 119 금방 신고받고 10분 후에 도착했어요. 네네. 그래서
그 얻고 가는 사람하고 아마 만난 것 같습니다. 119. 딱 마주친 거예요. 그래서 병원으로 같이 후송을 한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제 아까 4시 20분이고 한 40분이 지난 05시경이 조금 넘은 시간에 네. 이제 자기 여자친구는 윤 씨를 이제 입원시켜 놓고 네. 이 김 씨가 윤 씨 여동생하고 네. 그다음에 자기 형한테 또 본인 네. 형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윤 땡땡이가 그러니까 누구 이제 내 애인 여자친구가 목에 낙지가 걸려가고 숨을 못 쉰다고 알려요. 네네. 이게 이제 05시예요. 40분 지난. 네. 그런데 그 윤 씨 같은 경우는 자가호흡을 하지 못한 채 병원 치료를 받다가 네. 올해도 있었어요. 발생 16일 만에 5월 5일 날 사망하게 됩니다. 네. 사망하게 돼요. 자, 이제 이게 이 낙지 사건의 이제 내용입니다. 네. 그러면 그 당일날 두 사람의 어떤 그 움직임을 한번 보자고요. 그 당일날. 네네. 그날이 네. 이제 4월 19일이니까.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김 씨하고 윤 씨는 서로 연인 사이예요. 네. 연인 사이고 원래 두 사람이 최종적으로 최종적으로 만난 거는 사고 하루 전인 4월 18일 날. 12시 지나기 전에 그렇죠. 만난 거네요. 4월 18일 날 만나서 영종도에 갔습니다. 네. 영종도에 갔고 영종도에서 놀고 난 다음에 영화 보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모텔에다가 투숙하려고 예약을 해요. 아까 그 702호요. 네, 네. 예약을 해요. 네. 그리고 바로 이제 들어온 게 아니고 예약만 해놓고 예. 23시 20분 밤 11시 20분부터 그 이 모텔의 인근에 있는 그 주점으로 갑니다. 네. 그 주점으로 가서 방만 잡아놓고 술을 마시기 시작해요. 네. 그때 두 사람은 지는 사람이 술 먹는 게임을 했대요. 난 연인끼리 또 이런 게임하는 것도 처음 봐요. 그러게요. 그런 게임을 했대요. 그 바람에 많이 졌나 봐. 아마 윤 씨가 네. 그 여성분이 네. 만취. 술을 많이 먹었어요. 예, 만취했어요. 그러니까 12시가 넘어가니까 4월 19일이 됐겠지. 이제. 아까, 예. 예. 그러니까 다음 날이지. 다음 날까지 술을 마시게 된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예. 다음 날까지 술을 마시다가 03시가 됐어요. 아이고 늦었네요. 예. 많이도 먹은 거죠. 그러니까 한 4시간 가까이 먹은 거지. 네. 게임하면서. 네. 그래서 03시경에 이제 아마 그 인근 주점에서 술 먹는 건 정리. 네. 그리고는 편의점으로 가가지고 예. 소주 2병을 더 삽니다. 술을 많이도 사요. 그리고 맥주 1병을 또 사요. 예. 그리고 그 옆에 횟집으로 가서 예. 낙지 4마리를 삽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마리는 통, 예. 2마리는 이제 자른 거. 거. 이거를 사가지고 모텔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2마리는 토막, 2마리는 산채로 바닷물이 담겨 있는 그 비닐봉지에 넣어서 들고 가는 거죠. 예. 요게 이제 당일날 그러니까 4월 28일 날 이 둘이 만나가지고 사건 나기 전까지의 그 동선이에요. 네. 그 남자 같은 경우 이제 이 김 씨 같은 진술은 뭐라고 그러냐면 왜 이거 문제가 생겼냐고 물어보니까 예. 우리 여자친구가 살아있는 통낙지를 먹다가 예. 그 목에 걸려서 내가 손가락으로 빼냈는데 어렵게 빼냈는데 그랬는데도 숨을 못 쉬어가지고 예. 그래서 연락하고 내가 병원에 업고 뛴 거다 이렇게 진술을 했어요. 네. 즉 말하면 여자친구가 그 낙지를 산채로 입에 넣었다가 목에 걸린 거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숨을 막 못 쉬길래 자기가 꺼냈대. 예. 그래서 아까 쓰러져 있는데 옆에 큰 수건 있고 동낙지 한 마리 있었잖아요. 그거였던 모양이에요. 이 사람 말대로라면. 네네네. 그런데도 숨을 못 쉬어서 자기가 종업원한테 연락을 했고 예. 종업원이 올라와서 같이 업고 뛴 거라 이 소리. 이게 이제 김 씨의 진술이에요. 근데 자. 낙지를 뺐는데 왜 숨을 못 쉬죠, 교수님? 그 전에 이제 이미 자가호흡을 곤란이? 못할 정도로 예. 꽉 막혀서 시간이 꽤 됐다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예. 거만을 한 의사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이 변사자죠. 이제 거기서는 네. 변사자 윤 씨가 이 기도가 한 10분 정도 막혀가지고 오래 막혀 있어요. 숨을 쉬지 못하면서 이 뇌에 산소 공급이 안 돼가지고 사망한 걸로 보인다. 네네네. 그러면서 뭐 타살 혐의점 같은 거는 안 보인다. 네네. 이런 식으로 이 거만이도 이야기는 했어요. 네. 그러니까 경찰 입장에서는 경찰은 당연히 사고사로 본 겁니다. 사고사. 그 낙지 먹다가 예. 사망했으니까. 그러니까 산낙지 먹다가 사망한 걸로 추정을 예. 해버린 거예요. 예. 여기서 부검을 안 해버렸어요.
바로 시신 그냥 처리를 했어요. 여기서 부검을 안 하고 그 이 검언이 얘기 듣고 뭐 김씨 네. 진술만 듣고 네. 부검을 안 하고 시신을 가족한테 인계합니다. 여기서부터 사건 꼬인 겁니다. 네네. 부검을 안 하고 시신을 가족한테 인계를 했고요. 그 시신을 인계받은 가족은 화장해 버렸습니다. 20대 젊은 처자니까 예, 결혼도 안 화장을 해서 장례를 치러버렸습니다. 아이고. 이게 끝이에요. 그냥 이대로 갔으면 이거 그냥 단순히 그냥 뭐 낙지 먹다가 먹다가 그냥 저 목에 걸려서 사망. 호흡 못 해가지고 죽은 걸로 끝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걸로 정리가 됐을 것 같은 사건이에요, 이게 원래. 네. 그런데 반전이 하나 생깁니다. 반전이. 네. 이 반전은 한 통의 편지입니다. 누구한테서? 윤 씨 가족의 집에 전달되는 한 통의 편지예요. 네. 그 편지는 뭐냐면 딸이 가족도 모르게 매달 13만 원을 납부하는 사망보험에 가입한 사실이 나왔어요. 아 그런 뭐가 사망한 정보가 딸이. 나온 거예요? 예. 예. 그 보험에 사망보험금이 2억 원 지급됐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의 딸한테 들어있던. 사망보험금 2억이 지급됐습니다 하는 한 통의 편지가 가족 집으로 온 거예요. 주소지가 결혼 안 했으니까 집일 거 아니에요. 네, 네, 네. 온 거예요. 깜짝 놀란 거죠. 가족이 2억을 받은 사람이 누가 가족은 받았냐고. 아무도 없어요. 네. 그게 뭐야? 확인해 봤더니 그 보험금 수령자는 김 씨예요. 애인. 남자친구 네. 김 씨예요. 이 내용을 접한 가족들이 사망 5달 만에 재수사를 요구하게 되는 겁니다. 이상하죠. 이상하니까 재수사를 요구하게 되는 거예요. 예. 예. 이래서 이제 이게 이 사건이 이제 사건으로 이제 전이되는 순간이에요. 이게. 네. 자, 수사가 들어갔어요. 경찰이건 검찰이건 조사 결과는 네. 이렇습니다. 윤 씨의 보험은 사망 한 달 전쯤에 네. 사망하기 한 달 전쯤에 김 씨의 고모가 보험 설계사예요. 이 네. 김 씨 남자친구 네. 김 씨 고모를 통해서 가입한 게 나왔어요. 사망 한 달 전쯤에. 예. 그 다음에 보험 수령자는 사망 보름 전쯤에 김 씨로 그 수익자가 변경이 된 게 나와요. 어허. 네. 최초에 그러니까 보험 한 달 전쯤에 보험 들 때는 네. 사망 한 달 전쯤에 보험 들을 때는 자기 법정 상속이냐 안 쓰면 네. 법정 법정 상속이죠. 상속인이죠. 법정 수령하죠. 네, 그렇죠? 네. 그다음에 쓰면은 지정하겠죠. 지정하면 자기 가족을 하죠, 원래. 보통 그렇죠. 일반적으로 그렇지 예, 않습니까? 예. 근데 그렇게 했다가 네. 수령자 변경이 되는 거예요. 그 수령자 변경은 사망하기 15일 전에 아, 네. 김 씨로 변경이 돼 버려요. 그러니까 가족이 이걸 의심 안 할 수가 없죠. 그렇죠. 너무 의심스럽죠, 이거는. 그래서 이제 뭐 이 내용은 뭐 이제 나중에 나온 내용인데 김 씨가 먼저 내가 너 보험 들어줄게. 예. 이렇게 얘기를 했고 예. 뭐 우리 혼인 신고라도 우선 하자. 네네. 결혼식은 안 올려도 이렇게 요구도 했었다는 거고. 그 윤 씨가 아유 보험은 그러니까 난 너랑 결혼할 거다 그 소리예요. 그렇죠. 난 너랑 결혼할 건데 야 너 보험 좀 하나 들어. 보험 들자. 예, 예. 그러면서 내가 들어줄게. 내가 들어줄게. 예. 야 혼인 신고하자는 거는 좀 애매하죠. 예. 이게 결혼식도 안 해도. 했는데. 예. 그러니까 이제 저 윤 씨 같은 경우는 나이 차이가 꽤 납니다. 아까 20대 30대였잖아요. 20대도 초반이에요. 애기예요. 예. 야, 윤 씨가 혼인 신고하는 건 좀 그래. 그래 나 그러니까 가족들한테 그건 그렇고 그냥 보험 그냥 뭐 결혼하자고 그러면서 혼인 신고하자고 그러고 그러면서 보험 들자고 그러니까 보험을 들어줬던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아요. 하여튼 이 김 씨가 이제 승낙이 떨어지니까 보험 든다고 승낙이 딱 떨어지니까 여자친구한테 네. 승낙이 떨어지니까 고모한테 얘기를 해요. 네. 아주 센 사망보험금을 들어달라고. 센. 그래서 월 13만 원의 윤 씨 보험이 가입이 되는 겁니다. 네, 네. 윤 씨 명의에. 보험 가입 서류 같은 거에는 당연히 이 자필 서명이 있습니다. 그건 본인이 들어주기로 들어준다고 했으니까, 했으니까, 예. 그걸 들었어요. 자 수익자 변경한 거에 대해서 당연히 이제 경찰이 수사하면서 물어봤겠지. 네. 야 너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해. 그래 보험 그럼 그거는 들었다 뭐 치자. 동의받아서 네. 들었다 치자. 근데 야 왜 이 사망하기 15일 전에 네 이름으로 바뀌어 이게 수익자가 그러니까 보험금 말이에요. 타가는 사람이. 예. 그랬더니 이 김 씨가 뭐라고 그러냐면 수익자 이거 변경은 부모하고 자기 그 여자친구가 사이가 좋지 않다고 그랬대. 예. 그러면서 오빠가 네. 수익자로 옮겨 받아. 어차피 결혼할 거니까. 난 우리 가족 안 이렇게 줄 요구를 거야. 해서 내가 해준 거다. 그러니까 내 여자친구가 부모하고 사이가 안 좋아서 어차피 나는 오빠하고 결혼할 거니까 오빠 이름으로 수익자 옮겨. 그래서 옮겼다는 거예요. 네.
근데 사실 이것도 안 맞는 말이에요, 교수님. 만약에 결혼할 사이라고 보험도 들어주고 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결혼하기 전에 사망하지 한다면 물론 부모가 가지겠지만 자기네도 결혼할 거라면서요. 그럼 결혼하면 법정 상속이 남편이 당연히 포함될 텐데 그걸 왜 굳이 이 이유로 바꿔야 되냔 말이에요. 아니 여튼 뭐 김 씨는 그렇게 네. 얘기했어요. 예. 자 수사를 해보니까 김윤 씨가 병원에 있는 동안 그 여자가 16일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있는 동안에 김 씨가 보험료를 2번이나 납부를 했어요. 결국 보험료 납부도 궁극적으로는 윤 씨가 아니에요. 이 남자가 남자친구가 한 거예요. 예, 예. 정확히 얘기하면 이 김 씨가 자기 고종 사촌을 통해서 네. 2번을 납부를 한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김 씨는 윤 씨가 병원에 옮겨진 지 이틀 만에 통장을 개설해요. 병원으로 옮겨놓고 네. 하나의 통장 개설을 개설을 받아요? 하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에다가 돈을 넣은 다음에 그 돈에서 출금이 되게 보험금이 네, 네, 이렇게 네. 만들고 나중에 받을 때도 그 통장을 이용해요. 아, 새로운 통장을 그러니까 예, 예. 보험금용 네, 그 통장을 통장이, 개설을 해요. 예. 이제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사망 일주일 후에 보험금을 청구한 겁니다. 일주일 후에. 일주일 후에 네. 여자친구가 죽고 일주일 후에 네, 이제 보험금을 딱 청구를 한 거고요. 예. 그 보험금은 언제 나왔냐면 7월 23일 날 이 김 씨의 그 개설 계좌 네. 글로 2억 원이 입금됩니다. 2억을 그럼 결국은 타간 거네요. 타간 거죠. 예. 그 2억 원을 수령한 이 김 씨는 빚을 갚고 네. 그다음에 전세금을 지급을 해요. 네. 전세금도 내고 그리고 네. 애인이 하나 따로 있었어요. 26살 먹은 애인이. 다른 애인한테 승용차를 선물하는 등 대부분 써버립니다. 탕진을 해버려요. 자기 여자친구 죽은 돈으로 네. 새로운 여자친구 또 다른 여자친구 차를 사줬다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다 써버려요. 그래서 이제 경찰이 이 김 씨의 여자 관계를 한번 더 도출해 봤어요. 네. 갔더니 김 씨는 이제 쭉 다 알아본 거예요. 이게 어떤 경위로 이 지금 사망한 윤 씨하고도 만났는지 네. 뭐 이런 것 등등을 조사를 싹 했더니 김 씨는 2008년 3월부터 그 당시 27살 먹은 그 여성하고 사귀고 있었어요. 아, 그럼 윤 씨의 앞선 여자친구가 앞선 있다는 여자가 그러니까 거죠? 2008년 3월 달부터 만나던 여자가 27살짜리 여자가 있는 상태에서 네. 2009년 2월 달에 이 사망한 윤 씨를 또 사귀는 거예요. 아, 양다리네요. 양다리를 걸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윤 씨 같은 경우는 이미 1년 전에 자기 사귀는 남자가 만나는 여성이 있다는 거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김 씨 사람이 양다리 걸친 거예요. 그러네요. 이미 사귀고 있는 27살짜리 여자가 있는데 1년 뒤에 윤 씨를 또 만나서 애인으로 삼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 이 시점에서요, 교수님. 그럼 윤 씨가 결국은 세컨드라는 의미인 거잖아요. 뭐 퍼스트 결혼한 건 세컨드. 아니니까 뭐. 두 번째 만나는 사람? 네. 하여튼 뭐 그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윤 씨하고 교제하고 1년 뒤에 2010년 2월 달부터 네, 네. 이 조금 전에 승용차 선물 받았다는 네. 그 여성을 또 만나요. 이 본 여자친구가 아니고 승용차 사준 여자는 또 세 번째 여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8년도에 27살, 네. 2009년도에 네. 사망한 윤 씨, 2010년도에 요번에 이제 사망하고 나서 선물하고 이런 여성, 네. 이 여성을 이제 또 사귀어요. 그러니까 뭐 여자가 남- 쭉 이어지는 거죠. 남봉꾼이네요. 네. 근데 이제 물론 이제 윤 씨도 어느 정도 눈치가 있기 때문에 잠시 헤어집니다. 김 씨하고. 이때 완전히 헤어졌어야 되는데. 완전히 헤어졌어야 되는데 얼마 안 가서 또 다시 만나게 되고요. 네. 이런 게 이제 김 씨의 여자 관계예요. 그러니까 김 씨의 여자 관계는 문란한 건 사실이에요. 네, 네. 이후 열을 막느라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그 경찰이나 검찰이 조사한 것 따르면 이 김 씨는 이 승용차 사준 여자 있잖아요. 마지막 여자. 네, 네. 이 여자하고 사귀면서 나 돈 나올 곳 있다 이런 얘기를 수시로 했대요. 그래요? 돈 나올 곳이 있다는 얘기를 수시로 했다는 거예요. 어디서 돈이 나올까요? 왜 그 얘기가 나왔냐면 네. 이 승용차 사준 여자한테도 이 김 씨가 아마 돈을 빌렸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돈 달라고 독촉하고 추궁하면 네. 좀만 기다려 나 곧 돈 나와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진술을 경찰이 이제 받았어요. 네, 네. 그러니까 이 김 씨 같은 경우는 그 윤 씨가 16일 만에 사망했잖아요. 네. 그때 사경을 헤맬 때도 이 승용차 사준 이 여성하고 만나고 네. 또 그 가족들하고 같이 등산도 다니고 그랬어요. 아유, 참 그러니까 이런 나쁘네. 것 때문에
뭐 이 사람이 범인이냐 아니 이걸 떠나서 이 가족 입장에서 눈에서 불 나오죠. 아 그럼요. 이런 내용 이제 알게 되면요. 열받으니까. 예. 그러니까 요런 어떤 지금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이런 어떤 여러 가지 내용 등등으로 볼 때 이거는 뭔가 이상해요. 의심스럽죠. 예. 수익자 변경한 것도 그렇고 합리적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건 보험금을 노린 살인극일 가능성이 많다. 네네. 이렇게 추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윤 씨가 사망하고 난 다음에 2년 뒤에 네. 뭐 경찰에서 계속 뭐 체포 영장 올리고 했었는데 기각됐다가 네. 결국 인천지검 형사 4부에서 네. 2012년 4월 달에 네. 그러니까 윤 씨가 사망하고 나서 2년 뒤죠. 네. 네. 살인하고 보험 사기 등으로 구속을 해버립니다. 검찰은 이렇게 말을 했어요. 네. 산낙지로 죽은 게 아니고 예. 김 씨가 윤 씨의 입과 코를 예. 수건 등으로 막아서 질식사시켰다고 판단한 거예요. 이게 지금 말하면 비구 폐색이라는 예, 거예요. 이거 막아갖고. 낙지 걸려 죽은 거 아니라는 거야. 수건 같은 거, 뭐 푹신한 베개 같은 걸로 네. 입하고 코를 눌러서. 동시에 눌러서 예. 숨을 못 쉬게 해서 질식사시킨 거다. 비구 폐색. 네. 이렇게 이제 보면서 검찰에서 기소를 했어요. 구속해가지고. 인천지방법원에서 이제 네. 그때 재판장 박이규, 네. 김국식, 신혜성 네. 등등이 재판장인데 무기징역을 때립니다. 1심에서. 유죄가 인정이 된 예, 거예요. 그때는 1심이에요. 예. 이걸 이제 그렇게 때리는데 네. 그 1심 내용을 보면 어떻게 인정을 하고 그러면 무기징역을 줬을까? 판단이 뭐였냐면 1심이 네. 법정형이 무거운 경우에도 직접 법정형이 아주 무거운 경우도 네. 그때 무거운 경우라면 신중하게 봐야 된다는 뜻이에요. 예, 예. 그렇지만 그렇게 신중하게 봐야 된다고 생각이 되지만 네. 그런 경우에라도 직접 증거 없이도 간접 증거로 유죄 인정할 수 있다. 중간죄를 판단할 때도 반드시 꼭 직접 증거가 증거만 있어야 되는 게 건 아니다. 아니다. 간접 증거로 유죄 인정할 수 네. 있다. 네. 그 정말하면 이제 뭐 이를테면 중요 단서인 시신이 없어도 가능하다. 이 사건도 특히 화장에서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1심 재판하는 과정에서 네. 이거 살인 사건으로 보고 지금 판단할 수 직접 있다. 증거는 없다고 하지만 여러 정황 증거, 간접 증거로도 네.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 네, 네. 중형 선고할 수 있다. 네. 이걸 전제로 깔아요. 그러면서 사망 원인은 이렇게 네. 봤어요. 4월 19일 날 04시 20분경에 네. 모텔 객실에서 호흡하고 맥박이 정지됐다. 네. 04시 20분. 네. 그리고 04시 34분에 병원 응급실로 가가지고 심폐 기능은 회복을 시켰대요. 심폐 네네네. 기능은. 네. 그렇지만 그렇게 해서 있다가 한 16일 정도 된 2010년 5월 5일 날 예. 21시경에 무산소성 뇌병증으로 사망했단 말이에요. 네, 네. 그러니까 이건 바꿔서 아까 거만이가 얘기한 거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한 10여 분 숨을 못 쉬다 못 쉬어서, 보니까 예. 뇌로 공급되는 산소가 차단되면서 이제 머리에 이상이 생긴 거죠. 결국은. 가슴에서 심장은 뛰게 만들었지만. 네. 그래서 그 무산소성 뇌병증. 맞죠. 예, 그걸로 사망한 거다. 요렇게 이제 사망 원인은 이제 밝혔고요. 네. 질식 원인은 어떻게 봤냐면 네. 이 이제 모텔 종업원의 어떤 진술을 근거로 했어요. 모텔 종업원이 본 바에 따르면 윤 씨는 그 죽은 여성은 평온한 얼굴로 였다. 사망하였다. 네. 그러니까 고통이 있어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 네. 그리고 술자리도 흩어지지 않았었다. 네. 그다음에 그런데 왜 출입구 쪽에 그 이 씨가 있었을까? 그러게 출입구 말이에요. 쪽에 예. 손으로 본인은 뭐 김 씨는 이렇게 입에 넣어가지고 빼냈다고 네. 낙지를. 얘기했다. 손으로 낙지를 빼냈다. 예. 그런데 이미 이렇게 막 들어가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 빼내는 게 쉽지는 않답니다. 연화작용이라는 들어가는 게 있어가지고. 방향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예. 이게 그 낙지가 이렇게 빨판이 있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그 주름 뿅뿅, 잡히면서 예, 이렇게 앞으로 전진하는 것처럼 예. 그런 연화작용 작용이래요 그걸. 네네. 그런 게 있어서 손을 빼냈다. 이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이건 거짓말일 가능성이 많다. 1심은 그렇게 본 거예요. 그 제가 생각해도 교수님 이 낙지가 만약에 이제 목이라면 입속이 아니고 여기 목구멍까지 좀 막혔다는 그러니까 여기까지 거잖아요. 들어갔다면 근데 그 살아있는 낙지가 겨 들어가는 상태라면 꺼내는 게 거의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죠. 반대 방향으로 이거를 네, 빼기가 이게
연하작용 때문에 이거 빼낼 수가 없는데 빼냈다고 하는 거 이거 이 재판부에서 김 씨 진술 못 믿겠다. 네네네. 그 소리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김 씨가 뭐 통낙지를 먹다가 사망했다고 처음에는 했다가 네. 또 다른 사람한테는 잘린 산낙지를 네. 산낙지 다리를 먹다가 사망했다고 하는 등 사람에 따라서 말이 왔다 갔다 했다 진술 내용에. 네네네. 그러니까 여러 사람 진술을 받았는데 다 다른 김 씨 거예요. 진술이 조금씩 달랐나 봐요. 그러니까 뭐 김복준이한테 말할 때는 잘린 다리 먹다가 걸렸다고 그러고 예, 예. 뭐 홍윤진이한테는 아유 통째로 먹다고 그랬다고 그러고 왜 사람마다 말이 다 다르냐. 예. 그래서 너 의심스럽다 그 소리예요. 네네네. 이게 이제 1심 얘기고 그다음에 1심 얘기 중에서 이게 제일 내가 볼 때는 좀 신빙성 맞을 있어요. 것 같아요. 예. 그 낙지는 해물탕용이에요. 해물탕용. 아 그러니까요, 교수님. 저도 아까 궁금했던 게 낙지 산낙지는 잘라놔도 먹기가 조금 불편한데 통낙지를 왜 사냐고요? 예, 이거는 통째로 먹을 수 있는 낙지가 아니랍니다. 해물탕용이라 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 무슨 무한 뭐 통낙지 이런 거는 작아갖고 이렇게 해가지고 예. 쏙 먹는 거랑 왜 다르잖아요. 뭐 세발낙지 같은 건 먹죠. 예. 근데 이거는 해물탕용이랍니다. 그걸 어떻게 먹어요? 그 해물탕용이 산낙지를. 통째로 먹을 수 있는 게 아니다. 근데 이 피해자가 그 여성이 이거를 술이 잔뜩 취해갖고 그 먹다가 이 목에 걸렸다는 게 이게 좀 이해가 안 간다. 네네. 그리고 하나 중요한 거 있어요. 이거 사진 아마 자료가 있을 겁니다. 네. 사진 자료 보시면 정말 이거는 제가 봐도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뭐예요? 이 피해 여성 같은 경우는요 치아 우식증이 있어요. 치아 우식증. 양쪽 어금니의 이 저작 기능이 현저히 저하돼. 씹는 기능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에이, 그런데 이제 사진 보시면 알겠지만 네. 거의 다 썩었어요, 다. 그럼 거의 앞니빨만 앞니만 살아있고 거의 그 이 전체가 낙지는 어금니로 못 씹으면 어떻게 먹죠? 어렵습니다. 네. 이게. 이렇게 씹어 먹을 수는 없어요, 앞니빨로. 그래서 이거는 해물탕용 낙지도 아닌 그런 큰 낙지를 네. 그 피해자가 양 어금니 이게 사용 딱딱딱 기능도, 기능이 예. 현저히 저하된 그런 사람이 이 치아 우식증으로 이 사람이 그걸 먹었다는 거 네 말 믿을 수 없다. 글쎄 이제 말이에요. 이런 얘기예요. 네네네. 그래서 이건 짐작컨대 코와 입에다가 부드러운 천을 사용해서 흔적이 없었을 거로 보인다. 사망한 사람. 네네. 그 다음에 그 당시에 본인도 엄청 취해가지고 뭐 경황이 없었다 뭐 이런 거 등등 진술을 김 씨가 많이 했거든요. 네네. 근데 그것도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재판부에서는 왜 점에서요? 네. 밤새워 네 말대로 어마무시하게 술을 먹었다고 쳐요. 밤새워 먹은 거 맞으니까 시간상. 네. 그런 사람이 7층에서부터 저 1층까지 계단을 뛰어내려와 가지고 병원으로 그것도 업고 뛰어갔다. 네. 그런 거 보면 본인 취한 것도 아니다. 김 씨는. 네네네. 다만 윤 씨만 만취했다. 그 여자 친구만. 네. 그거는 그래서 범행할 때 저항을 못한 거다. 아까 약간 평온한 낙지가 걸렸으면 교수님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사람이 막 숨을 칵칵 하면서 근데 얼굴이 평온했다라는 거잖아요. 그건 이제 축 늘어진 상태에서 완전히 술에 완전히 만취돼 가지고 흐물흐물한 상태에서 부드러운 비계와 수건으로 누르니까 저항도 그냥 못하고 죽었다 이 소리거든요. 지금 여기 이 네. 검찰이나 여기에서는. 네네네. 근데 저는 그거 가능성이 있어 보이거든요. 만취하면 그럴 수 충분히 있죠. 그런 게 가능해요. 술이 너무 많이 만취해버리면 네네네. 이 반항은이 잘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냥 순식간에 네, 그 네. 처리가 될 수 있어요. 이제 그런 부분을 강조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 피고인이 어떤 동기가 있어야지 살인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은 재판부에서 어떻게 봤냐면 네. 신용불량자예요, 이 김 씨가. 돈. 네, 직업도 없습니다. 네. 가끔 유리창 닦는 일 해가지고 저 알바인데요, 아르바이트. 네. 유리창 좀 닦는 거. 그런 직업도 없고 신용불량자인데 또 게다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이제 여자들을 만나면 자꾸 여자들한테 돈을 빌려. 아이, 수시로 돈을 빌리는 사람이 그거 가지고 생활도 해. 네. 그런 사람이고 이 사건 보험을 가입할 당시에 애인들로부터도 여러 번에 걸쳐 애인들이야 복수야 이 사람은 여자를 많이 만나니까 네. 애인들로부터 수회에 걸쳐서 채무 변제 독촉을 받고 있었어. 빚독촉도 받는 그런 상황이야 상황이에요? 지금 그런 상황에서 윤 씨하고 이제 데이트한 거란 말이야. 네네. 그 수입이 없었음에도 애인들한테 나 돈 나올 때 곧 있으니까 좀만 기다려줘. 그 소리 수시로 했었다. 네. 그건 진술을 받았으니까. 네.
그러니까 이거 그렇지 않냐. 그렇지 않냐. 그러니까 사실 이게 이제 보험 사기, 보험 살인 사건이라고 보면 결국 동기라는 건 돈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그 가해자가 뭐 돈이 풍족하다거나 그러면 어려움이 없었다라고는 그럴 하면 이유도 없지. 그럴 이유가 없겠다 하는데 이제 살펴봤더니 금전적인 부분에서 이렇게 어려움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더더군다나 애인들한테 돈 빌려 써가지고 독촉 계속 받으니까 좀만 네. 기다려. 나 돈 나올 때 있어. 돈 나올 때 있어. 그 돈 나올 때가 혹시 이거 아니냐 이 소리예요. 그렇죠. 예. 사망보험금 받으려고 그런 거 아니냐. 네, 네. 이렇게 본 거죠. 1심 재판부는. 네. 거기다가 뭐 이 사람 이제 그 이후의 행태도 그렇다. 이거 보험금 수령하자마자 산타페 구입하고 네. 과다하게 금전 소비 막 하는 사람이다 이 사람. 네네. 그 다음에 이제 암보험이라고 처음에는 얘기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사망보험. 사망보험금 중에 제일 센 거를 들었다. 보험을 통해서. 네. 피해자는 만난 적도 없어요. 고모하고 보험사를. 아 설계사를 네, 직접 그냥 만나지 않았어요. 지가 받아가지고 와서 써주고 그냥 가서 사인만 가입된 하고. 거지 쉽게 얘기해서. 네네. 요런 걸 들었다. 그래서 요거는 동기된다 이거예요. 그렇네요. 그다음에 수법도 네. 수법을 이제 여기서 지적을 하는 게 좀 이채로워요. 뭐요? 시간을 일부러 끌기 위해서 네. 종업원에게 연락을 하고 네. 119에 신고 요청을 한 거다. 네, 왜? 네. 본인도 휴대폰이 있는데 작동됐다 확인한 바에 따르면 네. 그러면 그 즉시 112 누르면 되지. 119 누르면 되지. 네. 왜 구태여? 이 프런트에다가. 1층에 프런트에 연락을 하고 또 연락해놓고 또 내려가는 시간 걸리고 네. 계단 타고 내려가는 시간 걸리고 같이 올라가는 시간 걸리고 네. 거기서 저 우물쭈물하다가 없고 또 다시 내려가는 시간 걸리고 이건 시간을 질질 끌어가지고 이미 이제 기도가 막혀서 어느 정도, 예. 상태가 안 좋은 상태에서 시간 좀 끌으려고 한 거 아니냐. 그리고 종업원을 부른 거는 저 살인 아니라는 걸 알리바이. 입증하기 위해서 알리바이 입증하기 위해서 목격자 확보 목적으로 부른 거 아니냐. 네네. 이런 식으로 1심은 봤어요. 아, 낙지가 그 방에 있었던 거를 보이게 하려고요. 보이게 하려고 그런 수법 아니냐. 예. 이렇게 1심은 본 것 같습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면 교수님, 아니 물 핸드폰이 정신이 없어서 못 찾았다 쳐요. 그러면은 프론트에다 전화할 게 아니고 그 모텔 전화기로 119에다 그것도 전화하면 가능해요. 되잖아요. 그것도 가능해요. 하여튼 그런 부분 등등이 이제 1심에서는 의심을 받아서 이제 유죄 그 역할을 한 것 같은데 네네. 그 이후에 또 하는 얘기가 또 1심 사후에 납득할 수 없는 행동도 있다. 이 사람이. 예. 바로 이제 4월 21일 날 신한은행에다 계좌를 개설하잖아. 아직 그 입원 중에 있는데. 네네네. 그거부터 개설을 하잖아. 신한은행 계좌를. 예, 예. 그래가지고 4월 29일 날 이 계좌에서 계좌를 통해서 보험금을 넣어줘요. 왜? 나중에 보험금을 받을 때 그 계좌를 받으려고 한 거예요. 보험금 납부 계좌에 보험금 수령도 할 수 있게. 네, 그래서 4월 21일 날 아직 그 윤 씨가 이제 병원에 있는 동안에 네. 개설을 하고 네네. 4월 29일 날 그 계좌에다가 이제 돈을 입금해 가지고 그 돈에서 보험금을 2번 정도 네. 송금하는 거예요. 13만 원 가까이. 네. 이해보험금 13만 원 송금 납부를 한단 말이야. 네. 그리고 사망하고 5월 13일 날 보험금 청구해요. 그리고 7월 23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그 계좌로 보험금 2억 51만 원을 수령해요. 2억 51만 원을. 네네. 그리고 뭐 이제 그 받은 거 가지고 채무도 변제하고 전세금도 지급하고 애인들한테 돈 주고 승용차도 선물하고 하면서 탕진해 버리는 다 거거든요. 써버렸네. 예. 그다음에 또 이제 이상한 거는 병원으로 이송한 날이에요. 네. 병원으로 이송한 날 피해자의 엄마가 그 고모를 통해서 든 보험이 뭐냐고 물었대요. 아, 예. 그랬더니 그거 보험금 안 내서 실효됐어요. 거짓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이 그 피해자가 엄마한테는 얘기했었던 것 같아. 엄마 누구 남자친구가 남자친구 그 고모가 보험 한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나 보험 들은 거 있어 하니까 이 어머니는 애가 병원에 입원해 있으니까 보험금 많이 병원비 많이 나올 거 아니야. 예, 예. 그게 이제 걱정이 돼가지고 김 씨한테 물어본 거야. 우리 애가 보험을 들었다고 하는데 그 네 고모한테 네네. 그 내용이 뭐냐 그 보험 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네. 이때 이 남자친구 김 씨가 뭐라 그러냐면 그 보험금 안 내는 바람에 실효돼 버렸어요. 거짓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꽝이에요. 그 거짓말을 했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문제 있다는 거지.
이거는 확실히 거짓말을 친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물론 김 씨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이제 그 추궁 들어갔겠죠. 그거 왜 거짓말했냐고. 네네네. 당연히 수사기관에서 그거 들어갔겠죠. 예, 예. 그때 뭐라고 그랬냐면 이 보험 그 들은 거에 대해서 네네. 어떻게 된 거냐고 이제 물어보니까 실효됐다고 얘기했잖아요. 거짓말. 예. 거짓말 한 거예요. 그건 분명히. 네. 그런데 요런 내용도 있어요. 그 2010년 4월 말경에 네. 이 그 윤 씨, 이 사망한 여성의 아버지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네. 이 김 씨가 계모인가 봐요. 그러니까 네네. 윤 씨 어머니가 어머니가. 저 계모인 것 같습니다. 네. 피해자의 그 아버지한테 이제 이렇게 얘기해요. 윤 씨가 5천만 원짜리 보험 들어놓은 게 있는데 네네네. 여자친구가 수익자가 친어머니로 돼 있다. 네네네. 친엄마로 돼 있다. 네. 그 친모한테 보험금 줄 수는 없지 않느냐. 지금 현재 살고 있는 당신, 예. 지금 당신 부부가 가져가는 게 맞지. 네네네. 얘가 지금 그 저 여자친구 얘가 친엄마를 해놔서. 수익자로 해가지고 보험금을 5천만 원짜리를 들어놨는데 네. 그거 저 친엄마로 해놓으면 친엄마한테 갈 거 아닙니까 그 돈. 네네. 지금 당신은 안 살으니까 이건 이제 딴 네. 여자하고 살으니까 그러니까 수익자를 저 변경을 좀 하시죠. 네네네. 그럼 누구로 할까 그랬더니 동생으로 하세요. 여자친구 동생으로 좀 변경을 하면 어떨까요? 네네. 그렇게 제의를 해요.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그래 우리 둘째 딸로 해. 예, 예, 예. 둘째 딸로 해 하고 승낙을 하니까 네. 그러면 그 둘째 딸 신분증 좀 주세요. 그렇죠. 바꾸려면요. 그래서 수익자 변경하려고. 예, 예. 이제 그 수익자 변경하는 과정에 거짓말이에요. 네네네. 그런 그 있었어요. 그래서 동생이 신분증을 주니까 안 하고 있어 계속. 예. 안 하겠죠. 안 당연히. 하고 있어서 이제 나중에 왜 안 했냐고 물어보니까 이제 분실해가지고 예. 수익자 변경을 못했다고 네. 이렇게 이제 말을 해요. 네. 그럼 어떻게 하려고 그래? 계속 저 변경도 안 하고 그러면 친엄마한테 갈 거 아니야 문제 생기면. 예, 예. 그럼 빨리 그 수익자를 변경해 주든지 해야지. 우리 딸 둘째 딸 신분증 잊어버리고 그래. 예. 이제 이렇게 얘기했더니 예. 아유 알았어요. 제가 일단 브로커를 통해 가지고 예. 브로커를 통해서 내가 일단 수익자가 돼 가지고 받아서 준다고요? 동생 건 못하니까 내가 수익자로 해가지고 예. 보험금을 내가 받을게요. 내가 네. 받아서요. 드릴게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거짓말이네요. 전부 다 거짓말이네요.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막상 사망하고 이제 2010년 5월 중순경에 네. 아까 우편. 예, 이제 예. 줄 거라고 기대하고 가만히 있는데 네. 그 편지 하나 날라왔잖아. 지급됐다고. 이것도 2억이요. 2억이. 예. 그러니까 보험증권을 보고 이제 5천만 원짜리도 아니고 더더군다나 예. 그러게요. 2억 원짜리잖아. 2억으로. 2억 원짜리. 예. 그러니까 이제 아마 이 사람 아버지 같은 경우는 윤 씨 아버지 같은 경우는 5천만 원짜리니까 저 명예 변경해서 수익자 해가지고 지가 받아서 나 줄 모양이다 하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말도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예, 예. 뭐 이제나 저제나 기다리고 있는데 딸은 죽었어도 네. 기다리고 있는데 집으로 뜩 날라온 보험증권 봤더니 2억짜리. 5천만 원짜리가 2억짜리야. 예. 이미 얘가 지급됐어요. 지금 2억인데 5천이라고 얘기하고 나머지 1억 5천은 지가 먹으려고 그랬나? 예, 예.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이제 돈을 아예 통째로 안 줄 거라고는 생각도 안 해보고 예, 예, 예. 5천만 원만 주고 1억 5천은 지가 먹을 거라고 생각한 것 같아. 이 예. 아버지는. 그러게요. 그래가지고 이제 따진 거지 가서 너 그거 2억짜리인데 어디서 너 거짓말하고 있어 5천짜리라고 그러니까 네. 그거는요 브로커가 임의로 보험금을 이렇게 올린 거고요 서류상으로. 예? 예. 그 걱정하지 마세요. 그 5천짜리에 원래가. 예. 거기 증서에 온 거 2억 원 아니에요. 5천짜리 오면 제가 받아드릴게요. 예, 예. 이렇게 된 거예요. 예. 그래서 또 긴가민가 이 아버지 순진한 거지. 예, 예. 긴가민가 하는데 결국은 보험금 받아갖고 2억 받아갖고 연락 끊고 도주해버린 거예요. 김 씨가. 아예 연락 끊어버린 거예요. 이런 내용. 이런 게 1심에서 전부 유죄의 근거로 쓰인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이거는 근데 진짜 교수님 어찌됐든 간에 이 사망보험금을 자기가 타려고 막 거짓말을 임의적으로 해가면서까지 어떤 그러니까. 액션이 있었던 건 팩트잖아요. 그건 다 팩트예요. 떠나서요. 이 부분은 예, 분명히 예. 팩트예요. 예. 이 부분은 분명히 팩트예요. 그러니까 친아버지한테 얘기는 한 거예요. 이게 근데 그 얘기한 것도요, 교수님. 애초에 그 보험 뭐 들었냐 물으니까 뻥쳤잖아요. 안 내서 실효됐다고. 그러니까 그거 하려고 그건 그거를 친엄마한테 거짓말한 거예요. 예. 친엄마한테는
안 내서, 실효됐다고 네. 그 얘기하고 이제 아버지한테는 아버지는 재혼한 사람이에요. 아버지한테는 친엄마가 앞으로 받아가면 안 수익되니까 되니까. 받아가면 안 되니까 빨리 명의 바꾸세요. 수익자 변경하세요. 해가지고 여동생으로. 그러면 내 저 둘째 딸로 할게. 그러니까 그럼 신분증 주세요. 가져가. 그래놓고는 안 하고 계속 신분증 잊어버려서 못 한다고 그래. 예. 그럼 어떻게 할 거야? 그랬더니 그럼 아버님 걸로. 이제 제가 제 이름으로 변경 일단 해주세요. 5천만 원. 네, 그 5천만 원 내가 받아드릴게요. 예. 그때 만약에 이 사람이 범인이라면 예. 2억 받아갖고 5천만 원만 원. 주고 1억 5천 자기가 먹으려고 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난. 저도요. 네? 예, 예. 하여튼 그뭐 5천 제가 받아드릴게요 하고 이제 네. 자기 동의받고 자기 이름으로 수익자 변경했잖아.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진짜로 이 집으로 보험증서가 안 날라갔으면 네네네. 2억을 받아가지고 모르잖아 이쪽은. 그럼요. 그러면 이제 아버지 5천 나왔어요. 뭐 세금 띄고 뭐 3천 몇백이에요 뭐 하고 그거 던져놓고 나머지는 꿀꺽했어도 이건 모를 수 있다. 그러니까요. 애초에 그 지급됐다는 그 증서를 못 받았으면 이거는 묻힐 뻔한 사건이었죠. 애매해진 거죠. 그러면 사건도 안 됐어. 그럼 아예. 몰랐죠, 예, 예, 뭐. 예. 예. 자, 이제 그게 2심에서 이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내용으로 네네. 유죄를 선고한 거고요. 네. 2013년 4월 5일이 됩니다. 네. 2심으로 갔어요. 서울고등법원입니다. 재판관은 문용선, 정영식, 이종민 판사예요. 네. 역시 살인하고 이제 이 사기로 보험 사기로 똑같이 올라갔잖아요. 올라갔죠. 예. 2심이 항소심이 딱 갔는데 무죄 떨어졌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속이 터집니다. 이게 예. 무죄가 떨어지면서부터 이게 무죄가 됐는데 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 2심 재판부는 여러 정황을 보면 예. 윤 씨 그러니까 사망한 여성이에요. 네. 윤 씨의 의식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네. 저항이 불가능할 정도였다고 증명되지 않는 한 네. 김 씨의 살해가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애매한 소리 하고 있어요. 이게 뭔 이게 뭔 소리냐면 말이죠? 예. 저항 같은 게 전혀 평온한 아까. 상태의 얼굴이었잖아요. 예, 예. 그 얼굴이 평온했대요. 예. 그러면 그 평온하게 죽었다는 얘기는 저항이 불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평온하게 죽었다는 거야. 예. 그 저항이 불가능한 그 이유를 대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저항이 불가능했던. 그걸 지금에 와서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시간이 지나서 그런 거예요, 이게. 만약에 부검을 했거나 이랬었으면 상황이 달라졌죠. 그러니까요. 근데 그것 때문에 이게 저항은이 없고 평온한 얼굴이다. 그 얘기는 바꿔서 얘기하면 저항이 불가능할 정도로 그 어떤 상황이 있었어야 됐다. 그 저항이 불가능할 정도의 상황을 입증을 하라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면 하다못해 뭐 약을 뭐 수면제를 먹였든 그렇죠. 뭐 하든 그런 거를 증명하라는 거잖아요. 증명을 못했다, 너네가. 예. 갑자기 질식됐다고 또 반드시 강한 몸부림이 있을 수도 없고 예. 의식을 잃으면 표정이 퍼져서 평온하게 보일 수도 있기도 하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했어요. 근데 그 부분은 저는 네. 뭐 좀 납득 안 갑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러면서 당시 낙지의 머리는 예. 너비가 43.6에서 예. 48.3mm. 그러니까 한 5cm 조금 안 되는. 네. 예, 로서 무심코 입에 넣으면 예. 머리와 다리 모두 충분히 들어갈 수 있다. 그래요? 산낙지가요? 예. 들어갈 수 있대요. 그다음에 낙지 빨판이 입안에 붙어 있거나 예. 기도 위쪽에 걸렸다면 예. 손가락이 인후 두부까지 닿기 때문에 꺼낼 수도 있다. 1심에서는 연화작용. 삼켜가지고 걸리면 연화작용 때문에 못 꺼낸다는 거거든요. 네, 꾸역꾸역 주름 잡히면서 들어가는 것처럼. 네, 네. 근데 여기 2심은 아니라는 거예요. 빨판이 입안에 붙어 있거나 기도 위쪽에 걸렸다면. 그러니까 이 위천장 쪽으로 걸리면 그쪽에 걸렸다면 손가락이 밑에 이게 공간이 인후 두부까지 있으니까. 있으니까 거기까지 가기 때문에 꺼낼 수도 있다는 거야. 그래요. 예. 그러니까 꺼냈다는 게 거짓말이라고 1심은 본 거잖아요. 예. 못 꺼낸다. 예. 아예 안 그건 꺼내진다. 아니다. 그냥 예. 눌러서 죽인 거다 이 얘기거든 1심은. 예. 근데 여기는 진짜 낙지 먹다가 걸린 거를 손가락으로 꺼내놓은 걸로 죽었을 수 있다. 그 소리예요. 네. 윤 씨가 호흡곤란에 본능적으로 뱉어내서 버렸을 수도 있다. 에이. 낙지를. 딱 호흡이 곤란하니까 아니, 칵 뱉어서 그래서- 꺼낼 수도 있었대. 예, 예.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거 어떤지. 예. 그리고 이 윤 씨가 16일간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예. 김 씨가 신속히 구조 조치를 했기 때문이다. 이게 2심 판단이에요. 따라서 이건 무죄다. 직접 증거도 없고 무죄다.
아까 1심에서 제가 쭉 얘기한 내용 같은 건 그 뭐 뭉뚱그려 다 다, 빼고 그냥 지금 조금 제가 불러드린 그 내용으로 무죄. 2심에서 무죄 때렸어요. 그리고 이제 당연히 상고심 갔겠죠. 네. 2013년 9월에요. 이제 한 4개월 있다가 대법원 갔어요. 네. 대법원에서 이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거가 확실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네. 김 씨가 신속한 구호 조치를 했다고 단정한 부분은 적절하지 않다. 2심에서 했던. 2심에서 했던 얘기. 예. 뭐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던 건 신속하게 구호 조치를 했기 때문에 예. 저 16일 살수 살았다. 있었다, 이 오히려. 얘기했잖아. 예. 이거 관련돼서 2심에서 말한 거 예. 그거는 명확하게 밝혀진 것도 없는데 2심에서 김 씨가 구호 조치를 해가지고 저 16일 살았다는 그 단정한 거는 이거 잘못된 거다. 이건 맞는 말이죠. 이거 아닐 수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예. 그다음에 이제 다만 예. 김 씨가 이제 그 검찰이나 1심에서 인정했던 내용, 네. 김 씨가 윤 씨의 코와 입을 막아 질식사시켰다는 것은 증명 정도가 확신을 주기에는 충분하지 않다. 부족하다. 단지 추정이다. 그의 주장이 의심스러워도 네. 그러니까 김 씨의 주장이 의심스러워도 네. 명확하지 않을 때는 그 사람한테 이익이 되는 쪽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게 법정신이다. 피고인의 이익으로. 네. 예. 이겁니다. 이게 대법원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은 2심에서 말한 것도 니들이 말한 게 이게 옳은 건 아니야. 아니야. 예. 그렇지만 또 그렇다고 니네들이 아니라고 한 내용으로 그건 아니고 예. 증거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피의자 피고인의 이득이 되는 쪽으로 해석해서 무죄 주는 거야. 이게 대법원의 판단이에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찌 보면 1심처럼 의심은 돼. 그런데 1심 너네는 간접 증거도 오케이 된다라고 해서 유죄 내렸잖아. 그렇지. 근데 그거 갖다가는 유죄 내리기 부족해. 어려워. 예. 다만 2심에서 니들이 뭐 신속 뭐 구조치 뭐 어쩌고저쩌고 운운한 거 그것도 말 안 안 돼. 돼. 이제 이 소리예요. 예. 다만 절도 혐의를 인정해서 징역 1년 6월 줬어요. 이거 뭐 했냐면 줘요? 이거는 예. 그 다음에 이듬해 2011년도에 그 본인 벤츠를 1,100만 원에 팔아요. 예, 예. 가지고 있던 거를. 그리고 6개월 뒤에 이 차를 담보로 빚을 또 얻으려고 예. 그 차를 살짝 또 가지고 와요. 아이고 절도네요. 그러니까. 그 절취해서 그 이제 절도로 1년 6월 징역을 받아서 네. 어떻게 보면 낙지살인 뭐 이거 관련된 거 시끌시끌했던 그 언론에 맞아요. 났던 그 네. 모든 거는 다 꽝으로 돌아가고 다 치우고. 그냥은 내보내기 뭐 하니까 이걸로 구속시켜서 1년 6월 준 거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요. 사실 벤츠 1,100만 원에 팔았다가 그 차 훔쳐왔다 그래서 구속 안 돼요. 맞아요. 일반인들 같으면. 예. 그냥 풀려갈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이거 재판이 하다가. 붙어서 하다 보니까 그것까지 1년 6월을 줬습니다. 네, 네. 그래서 요게 이제 이 사건 처음 시작부터 1심 검찰의 입장, 1심, 2심 대법원의 이제 그 어떤 그걸 정리한 거고요. 네.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의문점을 그러면 우리가 정리를 하고 해야 돼요. 의문점을. 네, 네, 네. 의문점을 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윤 씨의 주량은요 그 당시에요. 제가 아까부터 이게 궁금했어요. 그렇죠. 그거 교수님. 궁금하죠. 예, 내가 예. 그러실 것 같아서 지금 이거 예. 준비했어요. 소주 반병이에요. 아, 그러니까요. 모든 사람들을 수사관들이 다 조사했어요. 그 친구 동료들한테. 네, 네. 소주 반병입니다. 소주 반병밖에 못 먹는답니다. 그 이미 흐느적거린대요. 이 윤 근데 씨는. 이날에 지금 4시간 그날은 소주 3병 마셨어요. 와, 그러면 내가 볼 때는 윤 씨는 사망이에요 거의. 거의 뭐 의식을 못 숨만 차린다고 쉬는 봐야죠. 거지 예. 의식이고 뭐고 저항할 수 운동, 있는 예. 그 몸 상태가 아니라고 보여져요. 그렇네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있고요. 그다음에 낙지 관련된 것도 경찰이 세세하게 좀 찾았더라고요. 네네네. 낙지 봤더니 예. 연포탕 같은 데 넣는 해물탕용 낙지 봤습니다. 아까 큰 왕, 예, 대왕 근데 낙지. 예. 2마리에 2만 원이에요. 세발 낙지가 아닙니다, 이거. 예, 예, 그죠. 김 씨가 3만 원어치를 요구한 거예요. 2마리에 2만 원인데 3만 원어치를 요구했어요. 그럼 몇 마리 3만 줘야 돼요? 원어치를 요구하니까 2마리는 썰어서 예, 예. 저 일회용 접시에 주고 네. 주인이 한 마리를 더 줬어요. 산 거를. 아, 서비스로요. 그래서 4마리가 된 거예요. 원래 3만 원을 치면 세 마리 3마리잖아요. 3마리인데 주인이 한 마리 더 드릴게요. 해서 비닐봉지에 바닷물 넣어가지고 2마리를 넣어서 준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한 마리 더 덤으로 준 거예요. 네. 지금 2마리는 썰어서 포장용기에 또 2마리는 산채로 해수를 담은 비닐봉지에 넣어서 준 거예요. 요게 이제 그 낙지 사간 거고요. 네. 이거 이제 주문할 당시에 어떤 상태였는지도 경찰이 조사했어요. 네, 네. 이 주문할 당시에 이거 횟집 주인 얘기에 의하면 네. 김 씨가 와서 낙지 주문할 때 옆에 그 여자친구 한 사람은
완전히 술이 떡이 된 상태에서 카운터에 이렇게 기대서 있을 때 기대서. 똑바로도 못 서 있고. 예, 그 전에 술 얘기를 엄청 했잖아. 맞아요. 예, 그렇게 서 있었다는 그 진술이 나왔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아까도 제가 잠시 말씀드렸는데 네. 이 사망한 윤 씨의 치아 상태예요. 치아 상태는 앞니 4개 정상이에요. 나머지는 거의 마모내지는 손상입니다. 나머지는 가 어려울 텐데. 예, 그러니까 네. 그 이빨로는 뭐 이렇게 씹어서 저작을 못하는 거죠. 저작을 못하는 겁니다. 네. 못 씹어요. 그런데 낙지를 씹는 거는 거의 아유, 안 돼. 사실상 어렵고요. 네. 윤 씨 동생이 한 얘기가 있어요. 네. 언니는요 평상시에 그 치아 때문에 네네. 대인기피 증상까지 있었대요. 치아 때문에. 이런 정도면 응. 치아 상태가 무지 안 좋다고 네, 봐야죠. 아이고 뭐 이제 낙지 사진으로 먹을 올려주겠지만 상태는 아니죠. 네. 낙지를 먹을 수 있는 상태가 치아 아닌 구조가 거예요. 아니라는 네. 거예요. 그런데 우리 언니가 그것도 그냥 자른 자른 낙지도 아니고 그 다음에 그냥 토막 내서 먹는 그런 낙지도 아니고 통낙지 그것도 그걸 찌개용 입에다가. 낙지 예. 그거를 한 입에 털어넣어서 입에 넣었다는 거 말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도 언니는 평상시에도 죽 종류라든지 찌개류만 선호했다 그래요. 잘 안 씹어도 되는 안 씹어서 음식은. 이 때문에 오직하면 이빨 때문에 대인기 핀지까지 있었다고 그러니까요. 이렇게 얘기하는. 음. 그 다음에 이제 또 의문스러운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까 뭐 우리 홍 박사가 제일 먼저 얘기했죠. 휴대폰 가지고 있으면서 왜 구태여 종업원한테 그러게 말이에요. 연락해서 119 신고합니까? 예. 바로 본인이 할 수 있지. 그러니까요. 그 바람에 한 14분이 지체된 거 아니에요. 이 뇌로 일단 숨이 딱 그러니까요. 공급이 안 된 상태가 14분 끓은 거 아니에요, 이 안에. 맞아요. 그러면 사망할 확률이 압도적으로 더 높대요. 높아지죠. 예. 그래서 이거는 일부러 시간 끄는 거 아니냐. 그다음에 목격자 확보해서 알리바이 하고 예. 그런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의문을 좀 가지기도 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 모텔에서 병원까지는 보통 걸음으로 48초 거리래요. 엄청 가까운 거 바로 아니에요? 코앞에 있는 겁니다. 김 씨는 173cm의 건장한 몸매예요. 네. 그 사망한 윤 씨는 157cm에 50kg, 약간 통통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즉시 얻고 뛰었다면 2분 이내에 도착할 수 있는 거리예요. 모텔에서. 근데 14분이 14분이 걸리고 14분이. 모텔 병원 중간에서 119 만났거든요. 네. 모텔하고 병원 중간에서 119 만나고 같이 구송했거든요. 네네. 그 14분을 끌은 게 이게 어떻게 보면 문제였네요. 문제였던 거죠. 예. 요거는 반드시 의문점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 동네 사람들이잖아요. 두 사람은 평상시에 그 병원이 있던 그 골목 네. 거기서 데이트를 했대요. 아, 그럼 병원이 바로 옆에 있는 것도 그러니까 아는 거네요. 모텔 바로 옆에 병원이 있는 거 안다는 거예요 평상시에. 근데 뭐 저 119 신고하고 자시고 하냐 이거죠. 바로 얻고 내려가야지. 이제 이거에 대한 의문점이 있고요. 네. 보험금은 뭐 좀 앞에서도 제가 설명드렸지만 네. 윤 씨 같은 경우는 이제 편의점 알바생이었거든요. 이 여자는 네. 알바를 하기 때문에 뭐 월 50만 원 정도 수입밖에 안 돼요. 네. 그 돈 중에 이제 울산에 있는 친엄마, 네. 혼자 사는 친엄마한테 한 10만 원에서 15만 원 주는데 효녀야. 그렇네요. 50만 원 정도 해야 그러면 자기 돈은 한 30만 원 남짓밖에 안 남아 쓰는 거. 그런데 그런 사람이 월 13만 원의 보험금을 납부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불가능해요. 거의 안 된다고 그래서 이 봐야죠. 보험금 관련돼서는 얘기가 좀 안 되는 것 같고요. 아까도 다시 말씀드리지만 윤 씨가 사고 나서 이제 이틀 후잖아요. 네, 4월 네. 21일 날. 네. 그때 신한은행에다가 계좌 개설하잖아요. 김 씨가. 응? 네. 그 계좌를 목적은 뭐였습니까? 거기다가 자기 돈을 넣어가지고 그 통장에서 보험금을 납부해야 네. 나중에 보험금 수령할 때 그 통장으로 받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의심을 받는 거예요. 김 씨는. 네네. 지금 제가 김 씨가 유죄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거 뭐 어차피 무죄로도 끝났으니까. 의문스러운 점들. 의문스러운 점을 얘기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리고 4월 29일 날 그 계좌에서 2번 보험금 송금하는 거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 게 좀 의심스럽고요. 네. 그다음에 보험금 수령한 다음에 행동 그 상당히 의심스럽죠. 왜 잠수다. 바로 잠수합니까? 네. 왜 거짓말 잠수해버렸잖아요. 예. 그리고는 그 돈으로 채무 변제하고 자기 거. 할머니하고 고모 전셋집 마련해주고 네. 보증금 내주고. 그리고 이제 현재 약혼녀하고 그 와중에 그 괌 여행도 갔다 오고. 그다음에 그 가족들하고 저 등산도 갔다 오고. 사람은 다 아빠가 그러고 있는데. 그러게요. 그리고 이제 5개월 뒤에 차도 SM5로 이제 교체도 바꾸고. 하고.
그러니까 윤 씨 가족이 병원에 있으면서 이제 윤 씨가 이제 고비가 올 때가 있잖아요. 이렇게. 네네네. 아 이거 사망하게 생겼다 그러면 제일 먼저 연락할 사람이 누굽니까? 같이 있었던 애인이잖아요. 그렇죠. 그 친구한테 연락 늦은 저녁이지만 이제 연락을 하잖아요. 그러면 네. 안 받았대요. 이 김 씨가 안 받았는데 검찰이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안 받은 그 날짜에 왜 안 받았는지 확인해 봤더니 약혼녀하고 모텔에 있었대요. 그때 그 즈음에 다른 여자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사실 뭐 유무죄를 떠나서 우리가 도덕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맞아요. 이건 예의 아니죠.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이제 저 장례 치렀잖아요. 네. 2주 후에 노래 주점 가서 친구하고 자기 여자하고 네. 다른 친구들하고 그 노래 주점 가서 아마 술 마시고 노래 부른 모양이에요. 이런 부분은 이제 검찰이 얼마나 미우면 이런 것까지 다 조사했겠어요. 그러니까 이 뭐 이런 취지는 그거 아니겠어요. 이게 진정 사랑한 사이가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고 보인다. 그래서 네가 돈 때문에 살인한 거다 이 소리거든요. 이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장례 치르고 2주 있다가 같이 한 방에 있다가 사고사로 죽었다고 해도 나는 그렇게 못할 것 같아. 하늘이 무너질 것 같은데. 남이어도 뭐 남이어도 그건 아니죠. 그거 이제 그 노래방에 가서 친구들하고 노래 부르고 애인하고 막 그러는 거를 그 윤 씨 친구 있잖아요. 사망한 윤 씨 친구가 봤어요. 내 친구는 죽어서 저렇게 지랑이 있다가 죽었는데 이렇게 어찌 보니까 저럴 지금 수 노래 있나. 부르고 놀고 있는 거예요. 속상하니까 그 진술했어요. 네. 그다음에 뭐 여자친구하고 삼성산 등반한 것도 나오고 등산 그다음에 이제 카톡에 푸사 때문에 또 문제가 되는데 왜요? 침대 시트에다가 보험금으로 받은 수표로 추정되는 돈. 보험금으로 생각돼요. 이 왜냐면 다른 데 돈 나올 데 수표를 없으니까. 쫙 펼쳐놓고 사진 찍어서 올린 그 카톡 푸사 있었어요. 이런 것도 그래서 이제 좀 그렇습니다. 좀 마음이 안 좋더라고 이건. 그렇죠. 찾으면서도. 예. 근데 이제 이런 거는 있었다고 그래요. 병원에 있을 때 예. 그 의사한테 우리 누구누구 반드시 살려주세요 하면서 통곡도 한 적이 있다고 그러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막 그랬대요. 국내에서 못 고치면 내가 외국에라도 데려가서 내가 고친다. 예. 이건 친엄마 그 윤 씨 친엄마가 예. 한테 그런 얘기도 했다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윤 씨가 그 잘못되면 영혼 결혼식 시켜달라 어머니나 막 이렇게까지 이 얘기는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교수님 그거 아니겠어요. 이게 그러니까 보여지는 모습으로는 너무나 절절하게 사랑한 여자친구를 잃어서 마음이 아픈 남자친구의 맞아요. 모습을 보이면서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는 그와 정반대인 행동을 그러니까. 한다. 그게 좀 라는 이런 점인 부분도 있어요. 거죠. 이거는 우리 뭐 구독자님들이 판단하실 하시고, 일이기 때문에 그냥 예. 나열하는 거고요. 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찰에서 5번 기소의견으로 검찰에다 올렸었어요. 아, 그래요? 예. 계속 근데 이제 검찰이 계속 무혐의 처리하다가 네네. 2012년 3월 30일 날 한참 지나서 이제 그 살인죄로 구속한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경찰이 뭐 할 때는 한 5번 정도 계속. 올렸었어요. 근데 다 무혐의 됐다가 네네. 검찰에서 직접 수사해가지고 나중에 2012년도에 구속을 해서 이 사건이 시작된 거예요. 네네. 저는 이제 이 사건을 쭉 제가 분석하고 보면서 제일 아쉬운 부분이 이제 몇 가지 나오는데 1번은요. 네. 1번은 역시 뭐 제가 맨날 욕먹을지만 합니다만은 우리 경찰 조직에는 근데 어쩔 수 없습니다. 저는 제일 유감스러운 거는 초등수사 믿습니다 이건. 낙지를 먹다가 입에 들어간 거에 숨이 막혀가지고 이 사람이 좀 숨을 못 쉰다 해서 병원으로 옮겼다면 네. 그 낙지 확보했어야죠. 입에 들어갔었으면 DNA 묻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랬겠죠. 물론 그때는 예. 사망할 거라고 생각 안 했을 수도 있어요 경찰이. 아직 병원으로 생존해 옮겼으니까 있으니까. 생존해 예. 있으니까 뭐 그런 부분은 좀 참작해야 될 부분이기는 해요. 네네. 그러나 만약의 경우 사람이 숨을 못 쉬어갖고 옮기면 네. 죽을 수도 있다는 거는 염두에 둬야 돼요 경찰은. 그렇죠. 이 사건은 잘못하면 죽을 사망할 수도 수 있다. 있다. 사망 사건으로 끝날 수도 있다. 그러면 모든 증거는 신중하게 다 수집해야 돼요. 그렇죠. 물론 생물이니까 그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약간의 문제의식을 가졌다면 물어봤을 수 있잖아요. 어떤 경우야? 아까 이거 입에다 넣었던 거 내가 꺼낸 거예요. 예, 예, 예. 그거만이라도 좀 어떻게 제대로 스티로폴 박스에 넣어가지고 있어요 방법이. 예, 예. 그거 해서 정말 실제로 입에 들어갔다 나왔는지 뭐 확인했으면 게임 끝나는 거예요 이 사건은. 그러게 말이에요. 맞네요.
입에 들어갔던 침이라든지 타액이라든지 DNA 나올 거 아니에요. 예, 예. 입에 들어갔던 것만 입증된다면 이 김 씨 말이 맞아요. 그렇죠. 입에 들어갔던 거 꺼낸 거고. 예. 그래서 숨 막혀서 죽은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검찰이 판단한 것처럼 부드러운 천이나 베개 같은 걸로 눌러서 비구폐색으로 죽였다면 네. 이 낙지는 그 피해 여성의 입에 들어간 적이 없어요. 그러네. 그럼 거기서 DNA 안 나오겠죠. 요거는 아쉬운 부분이에요. 아쉬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후배님들한테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네. 이 사람이 막 총각을 다투면서 병원으로 그 긴급히 후송되는 사건은 그냥 살인 사건이라 간주해 버리면 돼요. 혹은 사망 사건으로 간주해 버리면 돼요. 그러니까 중요 사건으로 간주를 해버려야 돼. 나중에 생존하면 그거 이상 좋은 건 없고 맞아요. 최악의 경우로 상정을 해야 돼요. 경찰은. 그래서 이건 사망 사건 이건 그런 사건이야. 혹은 살인 사건이 될 수 있어. 그러면 여기서 벌어지고 있는 그 사람 얘기 들으니까 이런 게 있어. 그러면 그거 잘 취합해서 증거 보존하는 거. 그러게요.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 더더군다나 그 사람 말대로 낙지를 입에 넣어가지고 목에 걸렸다면 적어도 씹은 자국은 있을 거 아니에요. 최소한요. 한두 번 씹어봤겠지. 이가 아무리 안 좋아도. 그럼요. 그럼 통으로 놓고 꿀꺽 생기려고 그래서 그 큰 거를 그 아니겠죠. 여성이 예. 그건 아니라고. 그럼 씹은 자국이라도 확인해 봤을 거 아니에요. 나오니까. 근데 그 부분이 없었어요. 이게 제일 아쉬운 부분. 그 다음에 그냥 부검이 얘기 듣고 네. 그냥 당일날 그냥 저 시신 인계하고 또 장례치 바로. 화상에서 장례치려 버리니까 이 사건이 꼬여버린 거예요. 맞아요. 그 관련돼서 증거만 좀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예. 이 재판부는 이 두 사람이 뭐 이렇게 봐요. 뭐 사고 직전에 네. 뭐 윤 씨는 윤 씨대로 자기 여동생한테 전화하고 네. 저 남성 김 씨는 저 자기 형한테 전화하고 네. 이렇게 하면서 전화해서 같이 술 먹자 우리. 네. 이렇게 제의한 게 있대요 당일날. 네. 그러니까 이거 계획적인 범죄는 아니다 이렇게 아마 보는 것 같아요. 와, 근데 그거는 연관시키는 게 맞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히려 이렇게 다 같이 술을 먹었다라고 하면 다 같이 모텔까지 갈 게 아닌 이상 알리바이잖아요, 그거는. 알리바이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 부분은 재판부에서 얘기하는 계획적이다 않은 근거가 이거거든요. 네. 뭐 여자는 자기 여동생, 남자는 내 형한테 같이 술해요 이렇게 얘기했었으니까 이건 애초부터 죽일 생각이 있으면 뭐하러 연락했겠어 이렇게 말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맞아요. 지금 공 박사가 네. 정확하게 보신 거예요. 이 부분은 재판부가 미스입니다. 미스. 맞아요. 제가 볼 때는 네. 그거는 계획범죄 아니라고 한 내용이 발표한 근거로는 네. 이건 맞지 않고요. 그 다음에 뭐 즉시 사망하지 않고 한 15일 정도 생명 유지했다? 네. 그게 그 김 씨의 신속 조치 탓이다? 이건 진짜 절대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정말 잘못된 판단이에요. 그 저 모텔 앞에 뛰어서 몇 분 거리에 있는 병원으로 바로 갔지. 뻔히 알고 있으면서. 예, 그거는 오히려 지연한 거지. 네. 119 신고해라 올라갔다 내려갔다 뛰어댕기고 살려주세요 한 거 이건 지연한 거지. 내가 볼 때는 신속 조치는 절대 아닙니다. 맞습니다. 뭐 살해하고자 하는 범위가 있건 없건 그건 별개로 하고요. 네네네. 신속 조치 하나만 볼 때는 신속 조치 아니에요. 아니죠. 이것도 아닌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뭐 김 씨가 의료진한테 살려달라고 사정을 했다. 그리고 가족들한테 울먹이면서 상황을 설명했기 때문에 네. 김 씨가 살해했을 가능성이 없다고 얘기했는데 이건 쇼는 못하나요? 그럼요. 이거 지금 뭐 제가 만약에 저질렀다 하면 전 이거보다 더한 쇼도 더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이거 재판부에서 뭐 계획범죄가 아니고 뭐 이런 거 등등을 얘기하면서 부연해서 써놓은 그 내용들을 내가 조각조각 내서 좀 네. 가지고 와봤는데 이건 내가 볼 때 말 안 돼요. 이게 왜냐면 만약에 이 김 씨가 이런 약간 그 여자친구에 대한 애틋한 행동은 발견이 되는데 그 반대의 모습이 안 발견됐다면 이게 의미 있게 해석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반대의 모습은 근데 너무 심하잖아. 반대의 모습이 너무 심한 모습이 있는데 이게 진짜 모습이라고 해석하는 건 좀 타당하지 않죠. 술 마시다가 각각 같이 술 먹자고 전화했다고 그래갖고 계획범죄 아니라고 단정 짓는 것도 이게 재판부가 이거 많이 생각 잘못하는 거예요. 이거는. 맞아요. 이 김 씨 같은 경우는 전과도 꽤 있어요. 그래요? 예. 예. 뭐 두 자릿수는 안 되지만 거의 끝까지 간 사람 아우리 찬 사람이고요. 예. 뭐 그래요? 예. 예. 2013년도 9월 달에 또 사기로 구속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결코 뭐 이 사람이 건전하게 삶을 살아가는 사람 아니에요. 네. 그래서 사생활 측면에서도 솔직히 까놓고 우리 입장에서 볼 때 보면 여자가 여자들 만날 때마다 여자들한테 돈 빌리고 이 여자 여러 명 만나서 만나고. 또 사귀어갖고 근데 여자는 잘도 꼬이나 봐. 그러게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빌려다 저기다 놓고 저기서 빌려다 여기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글쎄 그래서 지금 뭐 김 씨가 전국적으로는 그래서 내가
이놈 저놈 소리 한번 이 새끼 저 새끼 한번 안 했어요. 왜? 무혐의니까. 무혐의니까요. 무혐의니까 내가 이 김씨 관련해서는 최대한으로 그 예의를 지켰고 보다 저 제3자적인 시각으로 객관적으로 설명을 드렸거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거는 김 씨가 직접 증거가 없고 네. 확실하지 않아서 그렇지 가장 범인에 근접해 있는 사람인 건 맞고요. 그건 맞죠. 법정심의에서 애매할 때는 피고인한테 이득이 되는 쪽으로 해석을 해서 예. 본인한테 무죄를 준 것이지 대법원의 그 취지도 그렇잖아요. 맞아요. 예. 완전히 혐의에서 벗어난 라고 볼 너는 수는 없다. 아니라고 보기도 어렵다 이런 얘기거든요. 맞아요. 네가 범인 아니라는 소리는 아니야 그 소리예요. 네, 맞아요. 어? 다만 증거가 확실하지 않아서 처벌하지 못할 뿐이야. 범인이 라는 거죠. 범인일 수도 있고 범인이 아닐 수도 있는데 예. 그런데 이득이 되는 쪽으로 하니까 아닌 걸로 봐준 거야 이 소리예요. 맞아요. 예. 근데 저는 이거 이 납치살인 사건 정말 이거 속상하더라고. 아예 처음에 경찰에서 5번 정도 재수사를 해가지고 기소 의견으로 계속 올렸잖아요. 네. 그때 검찰에서 그때 무혐의 처리하는 게 아니라 보강 수사를 같이 해가지고 근접한 시기가 증거도 많이 나오거든요. 더 많이 나올 수 그래서 있어요. 그때 확 달라붙어 가지고 해서 같이 기소를 했으면 그럼 뭐라도 더 증거가 될 게 그랬으면 어땠을까 싶어요. 경찰이 5번 올린 건 다 기각 무혐의 처리하고 나중에 자기들이 재수사해가지고 이제 구속했단 말이에요. 네. 그렇게 했는데 아마 자신 있었겠지 그때는. 근데 이게 결국 이 꼴이 났어요. 그래서 납치살인 사건이고 납치살인이라고도 얘기 못 하겠네요. 딱 그러게요. 살인인지 사고사인지도 모르니까. 사망? 뭐라고 해야 낙지 될까요? 사망 사건? 뭐 낙지 사망 사건이라고 사건. 그러겠네. 예. 낙지 사망 사건. 그래서 뭐 낙지 살인이란 말 쓰면 안 되겠네요. 그죠? 낙지 사망 사건. 낙지 사망 사건. 그래서 이거는 결국은 뭐 포괄적으로는 미제 사건. 그렇죠. 그렇네요. 그런데 사망 사건이 아니면 미제 사건도 아니에요. 아니죠. 살인 사건이어야 되는데. 그래서 애매한 그런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납치 사건은 뭐 구독자님들이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워낙 유명해서 아는 것 같아도 또 자세한 내용도 잘 모르셔. 맞아요. 예. 그래서 한번 제가 정리 한번 해드렸어요. 그래서 판단은 우리 구독자님들 각자의 몫입니다. 그렇네요. 어찌됐든 간에 3심을 거쳐서 무죄가 확정된 사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네. 근데 이제 뭐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인망은 빠져나가도 천망은 빠져나가지 못합니다. 네. 하늘은 분명히 존재하고요. 그렇네요. 뭐 사람은 다 자기가 한 것만큼의 상응한 대가를 치르게 돼 있으니까요. 네. 예. 오늘 저 뭐 중요 사건으로 합시다 그냥. 중요 사건. 네. 오늘 중요 사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고생했습니다. 감사합니다.